네, 주식 시마론 오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수요일 주식 시마론 기후 위기 대응에 투자 신재생 에너지 강세 지속. 네,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를 위주로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원 통과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40%로 다시 지지도가 올라서면서 40%대 회복이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주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투표율도 되게 아슬아슬했습니다. 51대 50으로 통과가 됐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박빙이었다. 51대 49가 아닐까요? 51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전체 예산 규모가 되게 큽니다. 원화로 558조 원인데 이게 주요 내용을 본다면 기후 쪽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요게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네. 거의 전체 예산 규모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자면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 세액 공제, 그리고 풍력 태양광에 300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이라는 부분을 넣습니다. 7,500달러, 그리고 중고차도 4,000달러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서 약간 중요한 부분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그리고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 약간 중국을 견제한다? 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했던 부품,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요즘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크게 본다라면 미국 대 중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반도체 이후로 이제는 배터리 전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게 의료 관련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1,300만 명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을 연장을 해주고, 세금 같은 부분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지지율을 올리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이러니하게 본다면 코로나 이후로 전체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렇게 또다시 돈을 푼다라면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시장의 포인트를 볼 때 돈을 풀 때 한쪽으로 집중돼서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친환경 에너지 말고는 나머지는 이젠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잡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이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세제 혜택에 따른 수혜는 일단 1차적으로 국내 기업들도 받아갈 수 있는 게 네. 태양광 풍력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까지요. 네. 2차 전지까지. 네. 예,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그 2차 전지 네. 혹은 전기차, 네. 중국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까요?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공장 기지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추가로 지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약가 인하 정책을 포함시켰지만 또 법인세는 올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쭉 보면은 단순하게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네. 정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들이 다 색깔이 들어간 그런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 공약 중에는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쵸. 이쪽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목표였는데 아직까지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터뜨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되게 때를 잘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안이 나오고 나서 이제 거기서 중간 선거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지율도 올라간다라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이
법안을 더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바이든의 입지도 점점 올라간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리고 전기차 네. 관련해가지고 수혜는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이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이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 위해서 4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기후와 환경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청정 에너지의 경제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되게 이슈가 나왔던 게 친환경, 약간 온실가스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영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네. 수상소감에서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이 온실가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이 신재생 열풍을 타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이끌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약간 친환경인 이미지가 되게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기에서도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약간 알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확대가 본격화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더 많은 내용을 지금 담아주셨는데. 잠깐 꼬여가지고. 네. 네.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이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규모 석유 가스 확충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던데 어떤 문제일까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출시되었을 때, 이거 좋은 상품인데 바꿔야겠네 했잖아요. 근데 다 바꾸진 않았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석유 가스 확충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친환경을 장려하고 지원한 법안들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과됐지만 더욱더 기후 변화나 이런 온실가스 부분에서는 규제나 이런 부분이 더 완화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넘어갈게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완화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이 부분은 검거한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용지표가 건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 연준이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할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에 각종 원자재 수요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곡물 가격 역시 다소 안정세가 접어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즉 과거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던 요인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 정책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니까 결국 완화될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자 봐라, 물가가 오르는 건 수요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 수요를 일으키는 것은 소비자들의 소득인데 고용 상황이 견제한다면 소득은 일정 수준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경기 침체 우려가 가격 하락한다라고 보는데, 증시를 보면은 이 증시가 과연 과거의 경기 침체냐라고 본다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증시를 본다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가장 중요 원인은 러시아의 제재, 그리고 러시아와 서방국 간의 국제적 정치적인 갈등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저는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고점을 찍고 좀 내려서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이 물가를 더 낮추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순전히 정치적인 이슈로 이 법안을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돈을 푼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에 돈이 돈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법안은 약간 모순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모순을 그냥 모순이 있다, 인플레이션 법안이 아니다라고 생각만 하면 또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세금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돈을 풀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쪽에서 수익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은 그쪽으로 쏠릴 거다. 하지만 다른 쪽은 약간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으로 이쪽으로만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걸 제일 잘 방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지금 2차 전지 시장에도 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도 잘 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약간 이런 부분에서 못 가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가 반도체 쪽으로는 많이 쏠리고 있고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볼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극단적으로 그 섹터가 나눠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작년에 여름에 유럽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 좀 차질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유가 쪽에 수요가 몰리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었고,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비용에 대한 감소를 목표로 해서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미국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약가 인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헬스케어 쪽의 비용 감소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지도가 좀 올라간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 쪽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서 대미 투자가 더 확대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당연히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 자국 내 실업률을 약간 이렇게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미국, 아까도 봤다시피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자국 공장에 짓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의 생산 기지나 이런 부분을 설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 투자나 이런 부분이 증설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본다라면은 로봇 관련주들, 자동화 로봇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030년에 무인화 공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국내 기업들도 이제 미국에 지속적으로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라면 거의 무인화 공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도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 쪽으로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세우고 또 동남아 쪽으로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또 미국 쪽으로 공장을 세우는 움직임, 이 모멘텀이 또 불거지게 됐고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자국으로 계속해서 공장 시설을 늘려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공장을 세울 때 로봇이라는 또 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90달러 선 부근에서 등락을 최근에 합니다. 네, 90달러 선을 좀 지지해 주더라고요. 완전히 좀 붕괴하고 내려가면 또 물가 부담이 좀 덜어질 것 같긴 한데, 유가가 낮아지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 수요 기대감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아까도 알다시피 국제 정치학적인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의 11월 중간 선거를 위해서라도 어떤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현재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에너지 보복이 있기 전부터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시하겠다는 포부를 계속해서 언급해 왔거든요. 다만 지금은 조금 더 급해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관련 섹터들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 감축 법안은 그 흐름에 기름을 부어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이 되던 고정가격 입찰제를 풍력 발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 기업에 수혜가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은 되게 많이 보입니다. 근데 풍력 발전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약간 이 고정 가격 입찰제라는 게 가장 크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 고정 가격 입찰제가 뭐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경쟁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와 20년간 공급된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약간 쉽게 말해서 뭐냐면 20년 동안 일정 가격에 너네가 만든 에너지 사줄게 이런 부분입니다. 네. 이게 왜 긍정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예.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디어 콘텐츠, 영상 콘텐츠를 봤을 때 넷플릭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제작사에서 다 투자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넷플릭스가 오고 나서부터는 넷플릭스가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와라. 약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느끼는데 이것도 풍력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 가격으로 사준다는 걸 먼저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중에 약간 건설하다가 원자재 이슈나 약간 이 변수 때문에 공장을 못 짓는 거 그리고 풍력단지나 이런 걸 못 짓는 거를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그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되게 호재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고정된 가격을 보증을 해준다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진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면 네. 그 고정된 가격이 이 기업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서라도 좀 납품해줘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기는 그런 가능성이 것도 어떻게 없을까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자본 투자할 때가 제일 리스크가 큽니다.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완공될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개발하기 전에 단지를 건설하기 전에 먼저 고정 가격 입찰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해 놨고 간다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기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풍력 발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두산 퓨어셀 등 이 수소 관련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배경이 뭘까요? 이번 바이든 법안 통과의 수소차 부분도 세금 혜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수소 관련 수소 활용되는 분야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단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화석연료 차량에 대체할 친환경 차로 분류를 크게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차, 전기차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본다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어느 정도 산업화하고 보급화 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수소차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아직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발생 및 수소 활용에 들어가는 비용, 즉 단가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소비자가 어떻게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기차를 타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이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에. 근데 수소나 이런 네네. 부분은 지금 휘발유보다 더 비싸고 약간 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더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면 수소차는 약간 일반용으로는 많이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세금 혜택이 들어가 있지만 수소차가 대중화되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약간 번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해가지고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우리가 개인들이 탈 수 있는 건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수소차나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용 차, 우리가 트럭 같은 부분을 보시면 이런 부분을 만약 전기차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면 배터리 소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수소차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충전 시설도 어느 정도 기지를 거점을 한다라면 수소도 어느 정도 상업용으로는 매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 일반적인 개인용으로는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친환경은 분명히 맞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분명히 맞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국에서도 또 많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수소의 생산과 또 보관 또 운송 이런 네. 측면에서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확대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좀 적어 보인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서 주가는 좀 움직였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이 바이든의 이 법안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네, 네. 이 내용 알아볼까요? 그 내용은 많이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빼버렸습니다, 제가. 아, 빼버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주 쪽에 공매도가 좀 많이 쌓였었나요? 네, 많이 쌓였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가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는다면 쇼커버링 투자자들도 이 섹터는 상승하는 종목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 종목은 단기성을 떠나서 중장기성으로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공매도 잔고가 좀 급감한 종목을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BM,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어쩐지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도 탄력이 좀 좋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본다면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네. 중간 선거 이것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 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어떻게 본다면 이 법안 때문에 더욱더 포트폴리오에 이 종목들은 꼭 들고 가는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도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주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수혜주는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지금 상승하는 부분에 타가지고 같이 상승으로 수익을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바이든 랠리 2차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저도 예, 진짜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본다라면 원전이 되게 강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연도 초까지만. 근데 예. 바이든 방한 이후로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쪽이 너무 많이 핫해졌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불씨를 계속적으로 불씨를 당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바이든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는 있고 들고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낮추는데 사우디 가서 증산 선물꾸러미 못 가지고 왔다고 좀 비난을 받았기도 했는데 지금 드라이브는 확실히 좀 걸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벌써 40%를 탈환한 소식도 지금 바이든 랠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공매도 잔고 감소 종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두산 퓨얼셀, 두산 에너빌리티, CIS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 가운데서 공매도가 좀 많았었는데 줄어들고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내의 종목들이 성적표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요즘 주가 되게 잘 갔잖아요. 예.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태양광 부분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그만큼 약간 비주류였는데 요즘에 다시 주가가 오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원동력을 만들었던 거 바로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OCI 같은 경우도 폴리실리콘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지금 1조 5,051억 원이 매출과 1,81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7.5% 그리고 8.8%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태양광이 풍력보다 잘 가는 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풍력 같은 경우도 두 종목 정도를 본다면 CS 윈드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유럽 내 풍력 수요 증가 및 수주 확대,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은 늘었는데 17%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물가 상승과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36.6%가 하락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실적 장세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양광이 풍력보다 잘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강인 M&T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 관련주인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네.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에코플랜트 인수 확정으로 인한 성장 가시성을 확보했고, 2025년 공장 증설 완료 시 최대 매출액 3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제조단지를 증설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삼강 M&T는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경기 또 기업 실적의 우려감이 높았었던 2분기에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는데 그게 하나솔루션 등의 네. 이런 태양광주들 쪽이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제가 기억을 네, 맞습니다. 해요. 네. 예, 그런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정책도 강력하게 또 드라이브가 미국 쪽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찜찜한 건 어쨌든 미중 갈등이 있다는 것. 네. 예,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뭐 결국에는 미국도 중국과 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의 정책을 봐도 중국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견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추천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앞 시간에 얘기했던 네, 맞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었던 또 그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6월 2일에 이정우 전문가가 뜨거운 신재생 에너지 랠리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심화론에 나와주셨는데요. 그때가 딱 바이든 대통령 방한 딱 직후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6월 초에 나와주셨는데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탑픽이 OCI였어요? 네, 맞아요. OCI를 말씀해드렸는데 네. 그만큼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풍력보다는 태양광이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풍력이나 이런 부분은 그 발전 단지를 설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눈의 가시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바이든이 풍력보다는 태양광을 더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은 약간 그 제일 매력적인 거는 저는 약간 공간적인 제약이 풍력보다는 적다.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태양광은 수혜를 많이 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중국 때문에 약간 많이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바이든이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태양광 업체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외신에서 나온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프랑스에서 재생에너지 긴급 확대 조치가 발표가 나왔대요. 네네. 근데 이게 국내 기사에는 기사화가 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네. 네, 저희 토마토 TV에서 아까 마켓10에서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런 수요는 굉장히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쪽도 뭐 폴리실리콘 원래 중국 기업들이 장악했던 시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면서 확대를 하기 때문에 OCI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움직임 보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주가 움직임을 본다면 지금 가격인 이 가격대, 저는 13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16만 원 목표가를 말씀해드렸습니다. 네. 16만 원까지 못 가고 지금 하락세가 나왔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OCI는 약간 지금 매물대에 걸쳤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세는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대로, 저번에 말씀해드렸던 목표가 16만 원은 그대로 보시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여기서 다른 종목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권에서 매물대가 없으니까 OCI 흐름보다 더 잘 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OCI 같은 경우는 약간 매물대 돌파만 하면은 다시 잘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가격대인
14만 원, 14만 5천 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잡고 2차 목표가는 그대로 16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매수를 신규로 하시는 관점에서는 이미 매물대를 돌파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보다 네. 매물대 돌파를 앞둔 종목이 더 매력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솔직히 그건 말해서, 아닌가요?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고가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펼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약간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약간 하나그룹이 이번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 수혜를 어느 정도 하나솔루션이 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OCI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광 관련주,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폴리시클리콘 관련해가지고는 OCI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솔루션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OCI가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출연 당시보다 주가가 지금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약간 많이 빠졌다. 네, 어떻게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초반대가 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가격대에서는 솔직히 조금 무서워서 못 사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본다면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또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을 규제한다는 이슈 때문에 OCI가 한 번 기회를 주긴 줬죠. 10만 6,500원 종가였고요. 10만 4천 원까지 장중에 떨어지기도 했던 날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신 분들은 뭐 벌써 20% 수익이시긴 하시지만 손절가 10만 원 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OCI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저점을 확인하고 매물대 밑에서 흘러가는 이 구간이 좀 더 안정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선호주는 혹시 없으신지 더 보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언급만 한번 들어보고요. 아니면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유심히 봤는데 너무 네.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약간 놓아줄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OCI 말고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들기고 있고, 차라리 약간 중장기성으로 OCI를 들고 가고 단기성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지켜보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좀 더 탄력이 높을 수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다만 가격이 높아서 신규 매수가 좀 진입이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탄력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중장기 투자로 OCI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바이든 랠리가 시장에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데 좀 많이 오른 종목들 보이고 있어서요. 종목 잘 고르셔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